벌써 5년 전 일이 되었네요. 저는 어느 맨션에서 살았습니다. 생애 첫 자취였기에 무척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빌린 방은 넓이에 비해 월세가 아주 저렴해서 무척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맨션에서 1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친구의 말로는 아무런 흉흉한 소문도 없고 바로 얼마 전까지 회사원이 살다가 고향에 농사를 지으러 이사를 갔다고 하니 저는 마음을 다잡고 그곳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온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정신이 몽롱한 채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한밤중에 3시. 누구지? 진짜 짜증나네. 하고 투덜거리며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면서도 문에 다다라서 문구멍으로 불청객의 모습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보고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의 일입니다.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간은 다시 새벽 3시. 연이은 방문에 질린 저는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장난의 범인을 꼭 잡아내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불에서 벌떡 일어난 저는 토끼처럼 문으로 달려들어 힘껏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답답한 마음으로 이불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그 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는 불쾌함과 수면 부족으로 짜증이 극에 달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새벽 3시의 장난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제 칫솔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배가 조금 출출했던 저는 컵라면을 먹으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해물 맛이 하나 남아있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칫솔 일도 있어서 약간 불쾌한 기분이 들어 다시 한번 문단속을 하고 그냥 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통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벽 3시의 장난 때문에 한 번 더 깨게 될 바에는 그때까지 잠을 안 자고 있다가 범인을 잡고 말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자를 문 앞에 두고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린 지 몇 분 되지 않아 너무나 강한 졸음이 쏟아져 어느샌가 앉아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 것은 역시 새벽 3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즉시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다가 문이 5번 정도 두드려진 후에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 심경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아마 사라진 칫솔과 사라진 라면이 그 일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보는 것이 어느샌가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친구에게 다시 한번 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가니 관리인 아저씨가 제 방 앞에 꼼짝 않고 서서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움찔하자 저를 눈치챈 관리인 아저씨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혹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관리인 아저씨의 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에 평소처럼 문소리에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문을 열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문 너머에 무언가를 마주치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니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더욱 꽉 붙잡고 웅크리고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소리는 약해지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게다가 간격이 점점 좁혀져 갔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소리가 방 구석구석에 들릴 정도의 큰 소리가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울려 퍼지며 마지막으로 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안도감에 몸이 흐물흐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으로 바짝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 물을 마시려 일어선 순간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창문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보지 않고 굳어버린 몸에 채찍질을 하며 문도 잠그지 않고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꼬박 아침이 되어 저는 맨션까지 돌아왔습니다. 어젯밤은 PC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맨션 입구에 서서 한동안 제 방을 바라봤습니다. 5층에 있는 제 방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는 일부러 하루 종일 제 방에 있었습니다. 슬슬 결판을 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의 존재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 마음은 달아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끊어질 지경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꼼짝 않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체감보다 훨씬 빨리 흘러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입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은 소리가 울립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이 소리를 무시합니다. 여기서 제가 문을 연다 해도 아마 그림자조차 잡을 수 없겠죠. 소리가 격렬해지고 기세가 점점 거세집니다. 그에 맞춰 제 심장 박동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멈추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난 후 다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드디어 범인을 보았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길게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푸르스름하게 변색된 블루치즈 같은 것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나체로 여지없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입술과 그 주변에 살이 없고
잇몸과 이가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어 얼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잇몸과 이는 짐승처럼 크고 흉측했습니다. 그 여성은 이쪽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반대의 얼굴로. 보통 사람의 턱이나 턱뼈 부근부터 머리카락이 나 있었고 정수리와 목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그 순간은 무섭다거나 징그럽다거나 어떤 감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제 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재빠름으로 방에서 뛰쳐나온 저는 또 한 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맨션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묵었던 PC방으로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정신없이 점원에게 달려들어 어눌한 말투로 어떡해요 하고 외치며 점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댔습니다. 당황한 점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나조차도 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원에게 말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누군가의 도움이 아주 간절하게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점원은 나를 진정시키더니 안쪽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찾는 듯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점원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바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자 점원이 제 배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제야 저는 점원이 건넨 바지의 의미를 깨닫고 화장실로 달려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지에 실수를 해버렸던 모양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벗은 바지를 비닐봉투에 담아들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PC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관리인 아저씨를 찾아가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 맨션에서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 맨션에 아직 살고 있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제 이야기를 관리인 아저씨에게 말했는지 관리인 아저씨가 제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역시 그 방에 무언가 끔찍한 사연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며 더더욱 공포에 질렸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의 말로는 제가 관리인 아저씨를 의심하는 것이 우스워서 딱 한 번 대낮에 장난으로 문을 두드린 적은 있지만 그 외에는 어떤 여자와도 제가 겪은 일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잊고 있었는데 관리인 아저씨의 말을 듣고 나니 저는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일이 단지 제가 겪었던 망상이었을까요? 그 맨션 이후로는, 그 맨션 그 이전에는 지금까지도 그 어떠한 공포체험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왜인지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